안녕하세요. 샤인핏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20대 때는 일주일만 조금 덜 먹어도 바로 몸무게가 뚝 떨어져서 원피스가 예쁘게 맞았는데 30대부터는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몸무게가 끔찍도 안 하는 40대가 된 지금은 그 느낌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특히 복부 쪽은 운동을 해서 탄탄하긴 한데 살이 쉽게 빠지진 않더라고요. 4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20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호르몬 변화로 살은 더 찌고 근육은 빠지기 쉬워지죠. 거기다가 하루 800칼로리 같은 초고속 다이어트는 중년 다이어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책 마흔 더 이상 살찌지 않는 식단에서는 40대에 들어서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체중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몸은 20에서 25세에 성장이 완료된 이후부터 천천히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신진대사가 점점 느려지고 호르몬 변화로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젊은 때와 같은 양을 먹거나 오히려 더 많이 섭취하게 돼서 소모되지 않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는 거죠. 결국 이런 변화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복부 지방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흔히 말하는 올챙이 배 형태로 팔다리는 가늘지만 배만 볼록 나온 체형이 중년에 많이 나타난대요. 젊을 때는 마르거나 표준 체중이었던 사람도 40대 이후로 체중이 늘면서 복부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허리둘레가 5cm 늘어날 때마다 사망 위험률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한 체형 문제를 넘어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이살지질혈증 등 여러 만성질환과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 팔다리가 가늘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다리 근육이 감소해서 점점 가늘어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40세 때부터 매년 1% 이상 근육이 줄어들고 근력은 최대 4%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운동 부족과 단백질 섭취 부족도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근육 형성을 위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 근력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40대 이후에는 몸의 변화에 맞춰 식단과 운동을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중년 여성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지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내게 맞는 현실적인 목표 세우기. 40대 이상을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의 첫 걸음은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선 목표에 따라 적절한 칼로리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하루 필요 섭취 칼로리에서 500칼로리를 뺀 값을 목표로 삼으세요. 체중 유지가 목표라면 현재의 필요 섭취 칼로리를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체중 증가를 원하면 필요 섭취 칼로리에 500칼로리를 더한 값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40대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지방이 쉽게 쌓이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하루에 500에서 600칼로리의 적자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약 0.5kg, 한 달에 2kg 정도의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극단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00칼로리와 같은 매우 낮은 칼로리 섭취는 근육 손실을 일으켜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고 요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40대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 속도가 더 떨어져 다이어트 이후 오히려 체중이 더 쉽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근육량 증대가 목표라면 체중 유지 혹은 체중 증가 혹은 500칼로리가 아닌 300칼로리 정도를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체중 감소를 하면서 근육량 증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선택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 나에게 맞는 식단 구성하기. 다이어트는 식단이 80%, 운동이 20%라는 말이 있듯이 식단 관리는 다이어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원리는 단순해요. 먹는 양보다 소비하는 양이 많으면 살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나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우선 1단계, 일일 필요 에너지량 계산하기.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TEF.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예요. 약 70%를 차지하고요. 활동대사량은 움직임에 따라 소모되는 에너지로 약 20%에 해당합니다. 식사로 인한 열 발생, 우리 이걸 TEF라고 하는데 음식을 소화하는 데 드는 에너지로 약 10%입니다. 일일 필요 에너지 확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구글에서 기초대사량 계산기를 검색해 보시고 나이, 키, 몸무게, 성별, 활동 수준 등을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의 기초대사량 및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인바디 검사 결과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인바디 검사지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나 혹은 헬스장에 가면 쉽게 받을 수 있으세요. 인바디 검사 결과지의 오른편에 권장 섭취 열량을 확인하시면 하루 총 에너지량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총 에너지량을 구하셨으면 2단계 1일 칼로리 섭취량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매주 0.5kg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세우셨다면 앞에서 구한 1일 필요 에너지량에서 500칼로리를 빼서 최종 1일 칼로리 섭취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필요 에너지량이 1950kcal 라고 하면 여기서 500칼로리를 뺀 나머지 1450칼로리에서 식단을 구성하시는 겁니다. 자, 3단계 활동 정도에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기. 40대 이상의 건강 다이어트를 위한 세 번째 단계는 활동 정도에 따른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증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활동 정도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데 사무직 등 보통 활동을 하는 경우 몸무게 1kg당 0.8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육량 유지를 원하신다. 그러면 1.2에서 1.4g, 근력 증대를 목표로 한다면 1.6에서 1.7g, 간헐적 고강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1.4에서 1.7g을 곱해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인 분이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면 하루에 약 5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50kg에서 1.6을 곱한 값입니다. 자, 그리고 4단계 지방 섭취량 구하기.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네 번째 단계는 적절한 지방 섭취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죠.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호르몬 균형과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1kg당 0.8g에서 1.0g 사이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권장합니다. 이를 쉽게 계산하려면 자신의 몸무게에 0.8 혹은 1.0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하루 필요한 지방 섭취량은 최소 40g 정도가 됩니다. 이는 50kg에 0.8을 곱한 값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지방 섭취량을 목표로 삼으면 건강한 체중 관리와 함께 몸에 필요한 영양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의 질도 중요하므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견과류, 아보카도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5단계 탄수화물 섭취 비율 및 섭취량 구하기. 이제 다이어트를 위한 탄수화물 섭취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이지만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루 총 섭취 칼로리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해야 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는 운동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활동량이 부족한 경우 40%, 중저강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50%,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6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필요 섭취 칼로리가 1450칼로리고 중강도 운동을 한다면 탄수화물 섭취량은 전체의 40%인 580칼로리가 됩니다. 이는 1450칼로리에서 0.4를 곱한 값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 칼로리를 실제 탄수화물 그램수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요. 탄수화물 1g은 4칼로리 에너지를 제공하므로 500칼로리를 4로 나누시면 됩니다. 즉 500칼로리에서 4를 나누면 145g이 되어서 하루에 섭취해야 할 탄수화물 양은 145g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탄수화물 섭취량을 지키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일상생활과 운동 수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 계산을 이제 요약해 볼게요. 몸무게 50kg, 키 160cm인 평균 이상의 활동을 하는 여성을 기준으로 하루 필요 에너지량은 1950칼로리입니다. 0.5kg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하루 500칼로리를 줄여서 1450칼로리를 섭취하면 됩니다. 이제 영양소별로 나눠볼게요. 하루 필요 단백질은 그 활동량에 따라서 80g, 지방은 40g, 탄수화물은 145g에서 192g으로 조절해 줍니다. 이 192g은 최대 섭취 탄수화물 양으로 1일 섭취량 1450칼로리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하루 필요 탄수화물이 145g이라면 우리가 최대로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 192.5g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3개월로 계획을 한다면 탄수화물 섭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달엔 770칼로리,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670칼로리, 마지막 달에는 580칼로리를 줄여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셨다면 이제 실제 식단을 짜봐야겠죠. 첫 번째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에게 물어보기입니다. 챗GPT에게 일주일 식단을 요청해 볼게요. 너는 훌륭한 식단 영양사야. 내게 하루 필요한 칼로리는 1450칼로리야. 그중 580칼로리는 탄수화물, 80g의 단백질, 그리고 400g의 지방 섭취가 필요해. 저녁 식사는 한국식으로, 그리고 매일 간식을 2번 넣어줘. 식단은 균형 잡힌 일주일 계획으로 부탁해.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제 경우 군것질 방지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중간에 간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하루 한 끼는 한식을 꼭 먹기 때문에 한식 메뉴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1분 내로 결과가 나오는데 들어간 음식들을 보니 탄탄지 구성으로 건강식들을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 레시피 관련 도서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한 책 2권에서는 균형 잡힌 식단표와 레시피를 알려주는데요. 저는 특히 책 핏불의 다이어트 식단에서 제공하는 레시피가 만들기 쉽고 다이어트식인데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오늘은 레시피 중 하나, 닭고기 달걀 덮밥을 만들어 봤는데 간단히 요리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김치랑 같이 먹었는데 맛도 괜찮고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 나쁜 음식 끊기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튀긴 음식, 밀가루,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은 40대 이후에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특히 튀긴 음식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밀가루는 쉽게 소화가 되지 않아서 체내 지방으로 저장하기가 쉽습니다. 또 초콜릿이나 과일 주스 같은 음식은 생각보다 당이 높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내려가는 패턴을 반복하게 해요. 이런 습관이 피로감, 폭식,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도 문제예요. 술을 마시면 간에서 지방 분해보다 알코올을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됩니다. 40대가 되면 이런 음식을 줄이는 것이 체중 감량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 7시간에서 8시간 잠자기. 7시간, 8시간 자는 것은 체중 관리에 큰 영향을 미쳐요.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과식을 유발하게 되죠. 또한 수면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서 체지방 축적이 더 쉬워져요. 흥미로운 사실은 충분한 수면과 나쁜 음식을 조절하게 되면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 또한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40대에는 피부 회복력이 떨어지는데 수면과 좋은 식습관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40대 이후에도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으로 많이 추천됩니다. 16대 8 방식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루 16시간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왜 좋냐면 40대 이후에는 대사율이 떨어져 몸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공복 시간을 늘리면 체내 지방 연소가 촉진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대사 건강을 개선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죠. 간헐적 단식은 처음부터 16대 8 방식으로 시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식사 습관이 규칙적이지 않거나 공복 시간을 오래 유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1단계 12대 12 방식. 12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12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침 7시에 첫 끼를 먹었으면 저녁 7시 전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거죠.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데 익숙해지기 좋은 첫 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 14대 10 방식. 14시간 공복, 10시간 식사로 공복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8시에 첫 끼를 먹고 저녁 6시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죠. 이 방식은 이미 몸이 공복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조금 더 도전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3단계 16대 8 방식. 가장 널리 알려진 16대 8 방식은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오전 10시에 첫 끼를 먹고 저녁 6시 전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는 방식이죠. 체내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한 효과가 탁월합니다. 단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1단계부터 시작해 점차 공복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천천히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40대 이후 다이어트는 무리한 칼로리 제한보다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지속 가능한 습관이 핵심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기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지방을 태우면서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한다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줄이는 것, 그것이 40대 이후의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컨텐츠를 들고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